자, 안녕하세요. 24단원 함수입니다. 새로운 대단원의 시작입니다. 개념 잘 숙지하도록 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대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짝짓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짝짓기들 중에서 모두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수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함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거 보면은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합니다. 오직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했을 때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y의 값이 중복해서 대응하더라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y의 값이 없는, y의 값이 정해지지 않은 x의 원소가 생기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그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지혜, 수준, 효진 이렇게 있고요. y에 자 햄버거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뭘 먹을 건지, 오늘 점심에 뭘 먹을 건지 한번 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는 당연히 햄버거, 수준도 햄버거, 효진도 설마 밑에 걸 먹겠어요? 아니죠. 햄버거. 그럼 어때요? 자, 각각의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x에 있는 거를, 자, x의 원소들이 y의 값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y 값 중에서 한 개씩을 갖고 있죠. 지혜도 햄버거를, 수준도 햄버거를, 효진도 햄버거를 한 개씩 갖고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수가 된다 이 얘기죠. 지금 y 값이 비록 중복되었지만 어때요? 이건 함수가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해버려요. 규칙이 남이 먹고 나면 없는 거니까 남이 먹은 거 이제 못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물어봤더니 난 삼겹살이 좋아. 그 수준은 피자가 좋아. 했더니 여기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먹겠다 해가지고 안 먹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 x 값은 어때요? y 값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대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위에 거는 함수가 됩니다. 밑에 거는 함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개념 잘 이해해둬야 합니다. 밑에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 x값이 대응해서 만들어진 y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함수가 f라는 함수였다면 fg에는 뭐가 된다? 햄버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시작하는 이쪽 왼쪽의 집합을 우리는 그 정의역이라고 하고 오른쪽의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함수값들로만 모아놓은 거를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서울, 런던, 뉴욕 해가지고 대응하는 거 보니까 치역에는 영국, 미국, 한국이 있죠. 공역에는 러시아까지 포함하지만 실제로 대응해서 만들어진 함수값의 집합은 영국, 미국, 한국, 이게 치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의 약속인데요. 여기 보니까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와 있는데 x가 독립변수입니다. 이게 뭐 시작하는 원소고 x가 정한 거에 따라 y 값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y는 종속변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역을 쓸 때는 치역은 이것도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니까 fx가 함수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모아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치역을 쓰기도 합니다. 자, 보기 문제들 한번 다 풀어봐야겠어요. 지금 재생을 멈추고 보기 문제를 3번까지 다 풀어본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정석 빨간 글씨 나와 있죠. y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y의 원소가 몇 개? 오직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근데 이 하나가 서로 겹치는 것도 상관이 없다. 다른 x랑 공유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죠. 자, 보기 4번, 5번까지도 한번 다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4번, 5번도 다 풀어보겠습니다. 다 푼 학생은 5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요. 정의역을 구해야 하는데 괄호 1번은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합니다. 근데 괄호 2번에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는 근호한이 0 이상인 x의 범위가 정의역이 되겠고요. 괄호 3번은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인데 이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이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이 된다.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다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같다. 식이 같으면 정말 최상이겠지만 식이 같지 않아도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있습니다. x의 집합이 마이라고 1인데 fx가 x고 gx가 x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라지 x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fx에서 마일 대입해보면 마일 나오고 1 대입해도 1 나옵니다. gx에서도 마일 대입하면 마일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럼 어때요? 각각 마일하고 1에 대응한 함수값들도 모두 일치해서 어떤 차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두 함수가 f가 x에서 y로 g가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하고 gx가 같아질 때 이게 함수가 서로 같다인데 그냥 간단히 쉽게 정리해 준다면 빨간 박스 안에 파랗게 적어놨습니다. 1번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두 함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응한 함수값들이 각각 다 일치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보기 6, 7번이 있는데 이것도 풀어본 다음에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평이한 문제가 나오네요. 쉽습니다. 기본 24-1번인데 x에 마일 1, 2, y에 1, 2, 3, 4 있어요.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이 중에 함수가 되는 것은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마일 1, 2를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1 더하래요. 마일에다가 1 더하면 0인데 여기 없어요. 대응 못했어요.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래요. 마일은 제곱하면 1이고 1 제곱해도 1이고 2 제곱하면 4죠. 그럼 이건 함수가 되겠네요. 그쵸? 겹쳐도 된다고 그랬죠. 함수값이. 자, 근데 3번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x가 0 이상일 때는 짝수, 0보다 작을 때는 홀수. 그럼 마일 같은 건 0보다 작으니까 1, 3에 모두 대응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x 원소가 하나의 y값만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y값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함수가 안 되죠. 1이나 2도 두 개를 갖게 되니까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x가 0보다 작을 때 0에 대응하라고 하는데 y 집합 공역에 0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못하네요. 그럼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2번 문제 이거 눈치껏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식을 보고 f1이 마일이다. 즉 괄호 안에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마일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f0, f마일, f2를 구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괄호 안에 1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관계식이 자, f1이 마일이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f0을 구할 것이냐. 그래서 생각한 게 xy에 1, 2를 쓴다면 여기 0이 되겠죠. 여기가 1이고 f1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마일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f0은 0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f마일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f마일은 자,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f마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쓰고 y에다가 1을 썼습니다. 그럼 마일이 되죠. 그럼 마일에
F0. F0은 0이었죠. 그럼 F 마일은 얼마가 돼요? 여기 플러스였는데 잘못 썼네.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자, 더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F2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X에다 1, Y에다 마일 대입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순서상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X좌표, Y좌표 형태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그래프, 좌표 평면에 그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장황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되는 정도고요.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1번은 됩니다. X 값에 Y가 하나씩만 대응했기 때문에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2번은 어때요? 지금 선생님 표시하는 것처럼 하나의 X에 Y가 2개 대응하는 경우, 내지는 하나도 대응 안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함수 안 되죠.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2, 3, 4번은 어때요? 하나의 X에 2개 이상의 Y가 대응하기도 하고, 대응 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함수가 안 된다 이 얘기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Y 값이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가 되는 그래프 전형적인 게 이런 U자형. 자, Y 값이 같은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근데 얘네가 X는 어때요? 다르다 이 얘기죠. X는 달라요.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 다 대응하고 있는 점에서는 함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2번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면 되긴 해요. 잘 풀어보면 되겠고, 일단 몇 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해보자면 3번을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3번. fx가 0보다 크다. fx가 여기 직선이래요. 직선인데 0보다 크게 되는 거는 여기 요점 3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이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6보다 작을 때다. 그럼 여기 6 끊어놓고 요거보다 밑에는 x가 어때요? 0보다 클 때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빨간 선이 아래에 있을 테니까 1과 3 사이겠죠. 그 다음에 f가 g보다 크다. f 녹색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과 3 사이가 되겠죠. 1과 3 사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과 3 사이가 아니라 마일과 3 사이죠. 마일과 3 사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4-3번 한번 볼까요? 자, 1, 2, 3, 4에서 1, 2, 3, 4, 5로 대응하는데 이렇게 대응시키려 x의 원소에다가 1을 더한 게 y 값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 모음답안처럼 그려본다면 1은 2에, 2는 3에, 3은 4에, 4는 5에 이거를 점을 찍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봤습니다. 자,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 가능하겠고, 좌표 평면 나타내기 치역은 함수값으로만 2, 3, 4,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아주 기초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 해놓고 1교시는 마치겠고 2교시 때부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인 1대1 대응이라든지 1대1 함수 이런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오겠습니다.